굉장히 본인이 빠른 드라이버라는 거를 매 경기 입증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 스타성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밋밋한 세레모니는 안 할 겁니다. 샴페인 원샷 하고 네. 춤출게요. 그 샴페인을 뿌리잖아요. 네. 저는 원샷 하겠습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큰데요. 네, 그냥 다 마시고 춤추고 내려올게요. 엠벤 스포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한여름이 되니까요. 쌩쌩 달리는 레이싱에 눈길이 절로 가는 요즘입니다. 레이스카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시원시원하기 그지없는데요.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슈퍼레이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 전엔 또 현장 가서 직접 보고 오셨다고요? 경기장에 가면은 물대포도 쏘는데 워터파크에 있는 느낌도 듭니다. 정말 시원하게 경기도 볼 수 있는데 레이스도 잘 들여다보면 열정 넘치는 선수가 있어서 팬들을 더욱 흥미롭게 합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이 딱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 얘기 살짝 들어보니까요. 어느 영화 대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가 아니라 미치도록 달리고 싶었다. 긴 말 필요 없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내 안녕하세요. 최고 모터스포츠 대회 슈퍼레이스에 참가하는 드라이버 이정우 선수와 함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엑스타 레이싱 팀의 엔트리 55번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포츠야에 출연하신 분 중에 정말 역대급 비주얼에 또 맞습니다. 역대급 헤어스타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너무 많이 띄워주시는데 여름이라서 좀 염색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 검은 머리인데 독특한 거 하고 싶어가지고 핑크색으로 했다가 물이 다 빠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물이 다 빠졌어요. 네. 일주일 만에 다 빠지나요? 네, 일주일 만에 빠지더라고요. 해주는 분이 머리 많이 감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저희 직업 특성상 헬멧을 계속 쓰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연습하면 바로 머리 감고 이러니까 금방 빠지더라고요. 최근에 열린 대회가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슈퍼레이스 4라운드 삼성화재 6000 클래스였는데 레이싱도 레이싱이지만 정말 더워가지고 더위와의 싸움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한증막 분위기였죠. 한증막이죠. 이게 그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차 안의 온도가 한 50도는 가볍게 뚫고요. 한 60도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오전에 비가 잠깐 내려서 이 수증기가 또 올라오면은 진짜 한증막이에요. 습식 사우나. 네, 습식 사우나 오픈이죠, 바로. 그 안에서 50분 동안 타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몇 킬로 빠졌나요? 차 타고 나서 한 2kg 빠진 것 같아요. 이야, 그래도 또 보는 관중분들은 시원했을 것 같은 게요. 서머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관중석에 물대포를 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관중석도 운전하면서 보인다고 들었는데 선수 입장에서 나도 저 물대포 좀 맞고 싶다 이런 느낌이 왠지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찝찝하겠지 이랬는데 한 중간쯤 달리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냥 내려가지고 빨리 물 좀 맞고 싶더라고요. 썸머 페스티벌 물대포 쏠 때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팬들도 당연하죠. 좋아하고, 예. 관객들이 솔직히 얼마나 올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10,000명이 넘는 관객분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 스탠드가 꽉 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뿌듯했어요. 예전에 그래도 코로나 시절엔 좀 무관중 때도 그쵸. 했는데 뭐 이제는 정말 레이싱 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관중이 없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없다가 있으니까 비교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힘이 나요. 그냥 관중들 보면서 저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야겠다. 네, 그런 레이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성적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위에서 8위까지 오가다가 마지막에 7위로 또 마무리를 했어요. 뭔가 살짝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까요? 저희는 우승을 위해서 네. 싸우는 또 팀이다 보니까 7등, 뭐 5등, 6등 이런 데 만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날 또 상황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전날에 큰 사고도 있었고 안 좋은 조건 안에서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했죠. 많이 아쉬워요. 전날 예선에서는 안 좋은 일이 뭐가 좀 있었나요? 그 오전에 웜업 시간이라고 있어요. 점검을 하는 도중에 차량에 트러블이 발생해서 그대로 벽에 차가 돌진을 해가지고 그래요? 좀 많이 파손이 됐어요. 예선을 못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엑스타 레이싱 팀이 좀 미케닉 실력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국내 1등이지 않을까라는 자부심이 있는 팀이에요, 저도. 근데 와, 2시간 만에 그걸 다 고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놀랬던 게 2시간 만에 다 고쳐서 드라이버 타는 순간에 차가 완성이 돼서
이제 저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차가 안 간다고 무전을 날렸죠. 차 띄워가지고 봤는데 그 드라이브 샤프트라 그래서 그 차 구동을 연결하는 구동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러졌더라고요. 사고의 여파로 인해서. 그때 예선이 시작이 된 상태였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예선 끝났다. 안 되겠다 싶었는데 3분 만에 고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감동이다 이러면서 계속 무전으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갔어요. 이쯤에서 우리 이정우 선수 소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선수처럼 아주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부선영의 프로필! 주요 이력만 딱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2015년 그란투리스모 6 닛산 GT 아카데미 일본 우승, 2017년 일본 포뮬러 주니어 시리즈에 이어서 슈퍼레이스의 최상위인 6000 클래스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라운드 2위, 2021년 슈퍼레이스에서 5라운드 3위, 총평! 이정우 선수 레이싱계 이정표를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카트를 시작해서 해외 레이스 경험도 있고요. 굉장히 본인이 빠른 드라이버라는 거를 매 경기 입증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 스타성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아직 이 6000 클래스에서 우승이 없습니다. 이 포디움 경험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정우 선수가 빨리 우승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이제 딱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바로 우승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영화 대사를 좀 빌리자면 자, 미치도록 우승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미끄러진 적이 굉장히 많아요. 한 3번 정도 미끄러졌는데 한 번은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을 때 40바퀴 도는데 한 38바퀴째 1등으로 돌고 뒷차랑도 간격이 엄청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정우가 우승이다 이랬는데 차가 딱 멈췄어요. 첫 번째 미끄러졌고요. 그래서 정말 좀 마음이 아팠는데 또 두 번째는 이제 팀메이트끼리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페이스였는데 그때는 이제 팀 포인트가 우선이다 보니까 저도 좀 참고 이제 팀메이트도 앞에 가면서 조금 참고 이래서 우승이 미끄러졌는데 올해는 우승해야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정우 선수 처음에 레이싱을 게임으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오락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 오락. 네, 전문 용어 나오네요. 우리 전문 용어로 또 오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오락하는 친구들이 이제 실제 레이싱을 한다. 이래서 오락을 좀 하다 보니까 실제 차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또. 게임이 시뮬레이터 레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심레이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용어가 되게 다양한데 시뮬레이터라는 거가 원래는 있었고 그리고 뭐 레이싱 장르가 있는데 실제 차랑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유저들 간의 심레이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스킬들을 다 습득을 할 수 있고 온라인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레이스에 나와도 상위권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고요. 심레이싱, 게임 레이싱은 또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몇 살? 저는 그때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15살, 16살. 네, 그쯤에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매력이 있길래 거기에 쑥 빠져드신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원래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시뮬레이션 게임 말고 그냥 일반 아케이드성 가지고 있는 게임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하면서 레이싱이라는 자동차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TV 중계에 나오는 뭐 슈퍼레이스도 보고 뭐 F1도 보고 이런 걸 챙겨보다 보니까 저기에 드라이버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드라이빙 스킬을 갈고 닦아야겠지. 이렇게 하려니까 근데 또 연습을 갈 시간이랑 뭐 공간이 조금 안 되니까 비용도 그렇고요. 네, 비용도 그렇고. 전 또 원래 고향이 대구였다 보니까 대구에서 서킷이 엄청 멀어요, 정말. 제일 가까이 있는 서킷이 뭐 몇백 킬로 되니까. 그래서 심레이싱으로 연습을 해서 이제 스킬을 갈고 닦았고 오디션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운이 정말 좋게도 이까지 올라올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2년 전에 심레이싱 할 당시에 이불이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슈퍼레이스에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레이스를 하지 못해서 네. 그때 모든 드라이버들이 모여서 그냥 심레이싱으로 그냥 개막전은 아니지만 이벤트성으로 레이스를 하자 했는데 심레이싱은 또 잘 하니까 1등으로 계속 달리니까 제 화면만 또 비춰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너무 혼자 달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또 캐스터분이랑 해설분들이 이불에 대한 걸 계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댓글로도 막 이불 뭐냐 뭐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불을 색깔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진짜 행운의 아이템이 된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승하셨었나요? 그때 우승했죠, 심레이싱은. 역시 심레이싱 전문가. 그렇죠. 제 영역입니다, 거기는.
국내가 아닌 해외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그 어린 시절에 세웠었다 하더라고요. 뭐 GT 아카데미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몇 살 때 어떻게 넘어가신 건가요?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우선이었고, 근데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레이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 드라이빙 스킬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가장 옆에 있는 일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교환 유학을 가면서 레이싱을 좀 배워보자 그 생각을 해서 유학을 간 김에 이제 서킷에 찾아가서 제가 이제 팀들 문 두들기면서 좀 배운 거죠. 아, 일일이 그냥 가서 한번 저 받아주세요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일단 아마추어 드라이버라는 게 사실은 본인 페이로 타는 거거든요. 이제 실력이 검증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페이를 하면서 드라이버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위치인데, 네, 이제 팀에 가서 조금 교섭을 했죠. 레이싱을 배우고 싶은데 뭐 얼마면 돼? 이런 식으로 교섭을 하고 레이싱을 배우면서, 근데 그때 GT 아카데미라는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오디션에 응모를 하게 됐고, 오디션에서 또 우승을 하게 되면서 아, 일본 대회에서? 네, 일본 대회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 좀 후반부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지금 드릴게요. 돌발 OX 질문. 내가 봐도 정말 그때 레이싱에 미쳤었다. 하나, 둘, 셋. 지금도. 지금도. 네, 지금도 미쳐있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레이싱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레이싱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 그 최선의 결과가 뭐 유학을 가서 배운다는 선택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본 유학을 가서요. 이정호 선수의 어떤 그런 노력에 하늘도 탐복한 것인지 아까 GTA 아카데미가 처음으로 아시아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우승했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뭐 어떤 대회고 지원자 규모, 뭐 얼마나 큰 대회였는데 내가 우승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그 게임 기기를 통해서 이제 그란투리스모라는 소프트웨어 게임인데, 그거를 이제 닛산 자동차와 협업을 해서 게임 안에서 1등을 실제 프로드라이버로 만들겠다. 네,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프로젝트가 원래는 아시아권에서 열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럽 쪽이랑 북미 대륙에서만 하던 게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일본에서 열렸고, 거기에 이제 오디션에 응모를 해서 참가를 하게 됐죠. 예선전만 해서도 그때 참가자가 한 6만 명 정도? 6만 명. 네, 누적이에요. 누적 6만 명인데 실제로는 아마 뭐 반틈한다 그래도 3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처음에 20명을 뽑는데 합격을 했고, 그 20명 안에서 또 다시 6명을 뽑는 데까지도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선발전으로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서는 뭐 마지막에 이제 실제 자동차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완전히 선발이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아마추어 레이서 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었죠. 과정마다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운명 같은 그런 거잖아요. 좀 심장이 그렇죠. 두근두근하고 좀 장난 아니었겠어요. 매번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탈락자들이 나오는 매 순간순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막 어거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진짜 아시아에서 1위잖아요. 아시아에서 뭐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때 근데 아마 최종 선발전 해서 통과했어도 지금처럼 잘 풀렸을까 싶기도 해요. 오히려 떨어졌던 게 발판이 돼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시아 챔피언으로서 이제 영국 실버스톤 네. 그 최종 6인에 뽑혀서 가셨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가 실버스톤 하면 F1이 열리는 그렇죠. 뭐 모터 스포츠의 성지라고 하죠. 그렇죠. 정말 거기 두근두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축구라고 하면 뭐 웸블레이 같은 맞아요. 진짜 엄청 설렜어요. 그때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렜어요, 솔직히. 그거를 보고 오고 또 거기에서 경주차를 타볼 수 있다는 사실만 해도 굉장히 설렜어요. 실제로 어떠던가요? 뭐 어떤 규모와 어떤 뭐 서킷이고 일단은 엄청 넓고요. 그리고 엄청 시골에 있더라고요. 엄청 시골이에요. 제가 상상한 그 실버스톤은 되게 막 번화가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도 찾아보니까 되게 시골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알겠는데 딱히 막 그렇게 막 놀거리나 뭐 도시가 있고 그렇진 않지만은 뭔가 그 감동은 엄청났어요. F1이 달렸던 그 서킷 하며 거기 박물관도 있고, 실제 그 F1에서 챔피언을 했던 선수들의 사인이랑 뭐 모자랑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와, 이 선수는 어릴 때 내가 응원했던 선수인데 뭐 그 선수의 뭐 친필 사인이 담긴 뭐 모자가 여기 있다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트로피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흥분되고 설렜던 시간이었어요. 약간 성지순례 다녀온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후에도 좀 계속 꿈을 이제 레이서에서의 꿈을 키워갔을 것 같은데,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그 이후에는 어떤 준비를 하셨었나요? 결국에는 최종 선발전에서 탈락을 한 거죠. 완전히 그 메이커 소속 드라이버가 되지는 못했는데, 근데 갔다 왔다는 타이틀이 있었으니까 아마추어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우연히 또 주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자금을 마련해서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 생활을 했죠. 아르바이트요? 네. 어떤 아르바이트요? 그때 안 했던 게 없어요. 이삿짐 센터가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또 노래방에 그 막 청소하고 뭐 세팅하고, 근데 거기 노래방은 거의 우리 PC방 같더라고요. 그냥 뭐 음식해서 날라주고 막 그런 것도 하고, 편의점 빼고는 다 해봤어요. 편의점은 이상하게 저랑 인연이 없는지 배달 알바도 많이 했었고, 택배도 한번 했었고, 이야. 여러 가지를 같이 했었죠. 그럼 그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부모님의 지원도 조금 있었는데, 부모님의 지원 플러스 이제 저도 연습비를 마련하고 싶으니까 아르바이트를 좀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은인들을 많이 만나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잘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거의 그랬죠. 이야. 그래도 근데 지원해주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나마 레이스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돈 모아서 언제 훈련을 했던 거예요? 일단은 팀에서 먼저 차를 내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돈은 버는 대로 다시 팀한테. 그런 거죠. 사실 뭐 팀이 빌려준 거죠,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뭘 믿고 차를 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팀이. 그래서 바로 OX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레이싱보다 알바를 진짜 많이 하면서 사실 레이싱 관두고 싶을 때 있었다. 하나, 둘, 셋. 솔직하시네요. 힘들 때 있었죠, 진짜. 네.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알바가 그때 택배 알바였는데 그 레이스 하기 전날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날 또 짐이 하필 너무 많아가지고 안 끝나는 거예요. 빨리 짐 나르고 난 레이스 하러 서킷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날 엄청 늦게 끝나고 택배차를 타고 서킷으로 향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택배차를 몰고 가셨어요? 네네. 그런 과정,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다시 국내에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국내 최고권위 슈퍼레이스의 정식 드라이버가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였길래? 이것도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 은인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처음에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 GT 클래스 참가 중이었거든요. 이제 우연히 또 그 팀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룩손 팀이라고 하는데, 그쪽 대표님이 차를 내어주시면서 레이스에 나가보지 않겠냐, 또 이런 흔쾌히 이렇게 차를 내주시는 바람에 무조건 나가야죠. 그러고 나갔죠. 또 출전을 해서 조금 활약을 하게 되면서 이름을 조금은 알릴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었고요. 네, 국내에서 이제 GT 클래스를 한 다음에 2019년에 CJ 로지스틱스 공개 맞아요. 오디션에 참가했다고 들었어요. 뭐 음악 오디션이 있었어도 이 레이싱 오디션 처음 듣는데. 쇼미더머니는 아니지만은 그 약간 좀 그런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지금은 뭐 다들 오디션이 있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비밀리에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날짜랑 장소도 이제 비밀리에 이제 참가 선수들한테만 연락이 간 상황이었고, 6명의 선수들이 왔는데 6천 차량을 처음 타봤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게, 오디션을 하려면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빨리 달리고 잘 달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한없이 사고랑 가까워지는 게 또 레이스잖아요. 한 끗 차이로. 근데 또 오디션인데 차를 부시게 되면은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선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합격하시고 또 우승하신 거죠? 합격을 하고, 뭐 우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테스트만 끝나고 그날 바로 결과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결과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떨어진 줄 알았어요, 진짜로. 또 운이 좋게 또 합격이 돼서 이야. 프로 드라이버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부모님은 이렇게 거의 레이싱에 미친 이 아들을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처음에 듣기로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멋지게 또 꿈을 이룬 아들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바뀌셨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경기장에도 놀러 오시고 되게 좋아하세요. 네. 경기 있을 때마다 챙겨보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죠. 반대를 한 이유를 잘은 몰랐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반대할 만하죠. 너무 오락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렇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했으니까. 또 사고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또 그렇죠. 부모님들 걱정 큰 게 네. 제일 그거죠, 사고. 근데 사고 나도 사실 안전하잖아요. 정말 그쵸. 안전하게 차가 설계돼 있고. 그렇죠. 안전 장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생각만큼 안 다쳐요. 이게 축구보다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축구보다 안전하다. 축구보다 안전하다라고 이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도 한번 질문 한번 훅 들어보겠습니다. 내 레이싱 실력의 80%는 게임에서 배운 게 맞다. 게임에서 나왔다. 하나, 둘, 셋. 게임에서 오. 왔다. 네. 게임은 나의 고향인가요? 그렇죠. 제 홈타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게임도 있지만은 어릴 때 카트레이스도 배웠어요. 고등학생 때. 그때도 카트레이스를 좀 배웠기 때문에
게임 플러스 카트레이싱에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슈퍼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지난달에 게임 레이싱 대회도 열렸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드라이버로도 데뷔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지금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서 e슈퍼레이스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실제 레이스카에 태우는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다른 레이스들도 그렇고 뭐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라떼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 좀 많아져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혹시 저도 이 슈퍼레이스에 참가한다면 드라이버 혹시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나 연습해야 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연습하시면 5시간이요? 하루 5시간이요? 아, 근데 요즘에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솔직히 제가 들어가도 될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많이 네, 참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들 경쟁 심리에 연습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한두 시간 연습에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노력을 해야지 위로 갈 수 있어요. 최근에는 또 포털 사이트에 글도 연재하고 있는데요. 레이싱의 모든 걸 담고 있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글로 많이 풀어내고 있나요? 뭐 제가 레이스에 참가했던 이야기도 풀고 있고, 네. 뭐 드라이버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뭐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제가 걸치는 뭐 헬멧이나 뭐 안전 장비들 소개하는 것도 포함해서 뭐 그냥 레이싱에 관련된 건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텔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프로 드라이버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성적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여기서 돌발 OX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 이정우 올해 내로 하반기 대회에서 우승한다. 하나, 둘, 셋. 오, 있다. 무조건 몇 라운드 때 한번 콕 집어보시죠. 이제 5라운드부터 8라운드 남았는데. 무조건 다음 라운드 때 하겠습니다. 아, 5라운드 이야. 때? 네, 5라운드 때 하반기 해야죠. 첫 대회? 네, 바로 해야죠. 아, 8월이네요, 바로. 네, 할 때 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은 어떤 세리머니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특별히 뭐 그런 걸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또 감독님이 그런 장난을 치시는 걸 좋아하는 건지 김진표 감독. 네, 김진표 감독님이 포디움에 정상에 올라가면 꼭 춤을 춰라 이렇게 해서 공약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춤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춤을 춰야 될 것 같아요. 막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그냥. 나름 저도 이제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우승을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정우의 매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 경기 때 야, 너 우승하면 포디움 위에서 춤을 한번 춰봐. 약속하자. 공약을 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지난 시즌이었나? 지지난 시즌에 사실 정우 사진이 한 장 찍힌 게 있는데 마치 그 유행이 좀 지났지만 이 제로투 댄스를 추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하고 찍힌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SNS 계정에 올렸을 적에 이 댓글들이 제로투 댄스를 추나요? 뭐 이런 것들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정우 선수가 우승하면 이왕이면 포디움 위에서 제로투 댄스를 매력적으로 추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제로투 댄스입니다. 밋밋한 세리머니 안 할 거죠? 아, 밋밋한 세레모니는 안 할 겁니다. 샴페인 원샷 하고 네. 춤출게요. 그 샴페인을 뿌리잖아요. 네. 저는 원샷 하겠습니다. 그거. 이거 엄청나게 큰데요, 그거. 네, 그냥 다 다 마시고 춤추고 내려올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끝 마무리 시간인데 이정우란 드라이버의 목표도 한번 밝혀주시죠. 일단은 제일 단기적인 목표는 우승. 일단 첫 우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길게 하는 드라이버가 되고 싶어요. 은퇴까지 얼마가 남았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고 30대에 들어서는데 보통 레이싱 드라이버들은 이제 30대 초반이 커리어의 피크치를 찍는 시기인데 그때 그 피크치를 찍을 때 어떤 드라이버로 성장이 되어 있을지 저도 기대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드라이버가 되고 싶습니다.